안녕하세요. 141페이지, 우리 11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의 몇 가지 원소의 제1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낸 겁니다. 뭐 상대값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그냥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 3주기니까요. 자, 여기 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원자 번호가 작은 구간이 바로 2주기 원소에 해당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이 3주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A, B, C, D 어떤 원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A는 질소, B는 산소, C는 플로린이고요. D는 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 여기는 E는 알루미늄 이렇게 우리가 원소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보기를 봅시다. 제2 이온의 에너지는 D가 가장 크다. 자, D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떼어낼 때는 작지만 두 번째 떼어낼 때는 어떻게 되죠? 비활성 18쪽 원소의 안정화 전자 배치해서 전자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E가 가장 크다. 자, 우선 3주기 두 개가 큰데요. 그 중에서 원자 번호가 작은 D가 제일 크겠습니다. 따라서 E가 아니라 D가 가장 크다. 자, 딕은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녀석도 전부 다 이제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이라 이온이 되면 등전자 이온이 되겠습니다. 어, 이온의 반지름을 써보면 질소 제일 크고요. 질소 이온 크고요. 그 다음에 산소 이온, 그 다음에 산화 이온, 그 다음에 플로리나 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A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표는 원자 번호가 연속입니다. 연속인 2주기 원자 W에서 G의 홀전자 수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바닥 상태 원자에서 홀전자 수가 0, 1, 2, 그다음에 G는 A고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X가 1이고요. 나머지가 Y가 2.1, G가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주기 원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주기 원소에서 자, 배, 비, 시, 노, 프. 네, 이렇게 있을 때 홀전자 수가 1, 0, 1, 2, 3, 2, 1,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0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면 홀전자 수는 여기가 W는 베릴륨 아니면 네온이 될 수 있습니다. 홀전자 수 0인 게요. 그 다음에 X의 경우에는 홀전자가 1인 경우가 리튬, 자, 리튬, 붕소, 플로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붕소, 플로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두 개인 거는 탄소하고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탄소하고 산소 이렇게 우리가 홀전자 수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조합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제1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가 Y가 X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X가 플로린이면 어떻게 되죠? X가 플로린이면은 홀전자수 두 개, 탄소하고 산소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플로린은 안 됩니다. 플로린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붕소하고 리튬이 있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G가 지금 어떤 녀석인지는 모르고 연속이라고 됐잖아요. 근데 W는 네온이 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X가 붕소하고 리튬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게 아무리 많더라도 네온까지 가려면 어때죠? 네온까지 가려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W는 네온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W는 베륨입니다. 베릴륨이 W가 되죠. 이렇게 해서 W가 베릴륨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Y가 산소가 되느냐, 탄소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산소가 된다면 여기가 만약에 Y가 된다면 이 중간에 많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x가 이렇게 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뭐 g가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y는 산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산소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는 것처럼 y는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이 탄소가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하고 g가 여기 여기냐 아니면은 여기 여기냐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x가 붕소라고 했을 때 질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아예 질소. 그러면 질소는 어떠죠? 질소는 탄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해되나요? 만약에 이 녀석이 질소라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된다고 해봅시다. 좀 어렵게 하지 말고요. 표시 많이 두니까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번호 연속이긴 하죠. 그리고 w도 0이고 홀전자 0이고 x도 1이고 y는 2고 그 다음에 g는 a니까 우리가 구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Y하고 G의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면 Y가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질소가 탄소보다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G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X는 리튬하고 베릴륨, 아니, 붕소 중에 하나인데 X가 붕소가 됐을 때 만약 G가 질소라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가 G가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제 이 X하고 G가 또 말이 안 돼요. 보면 G가 지금 여기 네 개 중에서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게 X가 돼버립니다. X. 여기서. 리튬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게 있다는 게 이 주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이 이렇게 X가 붕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X가 붕소가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가 리튬이죠. 따라서 X가 리튬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G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지 또 보면 돼요. W는 여전히 0이고요. X 1이고요. 홀전자 1이고요. Y는 2고요. 그 다음에 X가 리튬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Y 크고 그 다음에 G가 어때요? 탄소보다 작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이제 B를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 자, A는 질소가 아니니까 G가 지금 붕소이기 때문에 홀전자 수는 1이 됩니다. A는 1이에요. 자, 그럼 B가 문제인데, B는 얼마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값이 대충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W는 어때죠? W는 이온화 에너지가 X보다는 큽니다. 그죠? 하지만은 G보다도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X, W, G, Y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A가 3이 아니라 1입니다. A가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이 몇이라기보다는 어느 사이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 W의 값은 G보다는 커요. 그죠? G보다는 크다. 그죠? 1.5보다는 크죠? 여기가 X가 1이고요. 여기가 1.5니까 1.5보다는 크고 2.1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1.5보다 크다는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디귿, 원자 가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Y가 가장 크다.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Y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이 문제는 뭐 엄청 계산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논리적으로 어떤 이게 임의의 원소가 어떤 특정한 원소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주어진 자료들이 만족을 하냐, 이런 것들 조금 맞춰보면서 풀어내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은 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1번인데요. 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원소 가와 나의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가는 자, 양성자가 3개죠. 그러면은 핵전하량이 플러스 3인데 전자는 2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1가의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양성자 수가 4개인데 자, 플러스 4죠. 그런데 전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의 양이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는 양이온이고요. 니은, 질량수는 기억과 니은이 같다. 자, 양성자수,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니까요. 여기는 총 몇 개냐면 3개, 4개, 7개. 여기는 3개, 4개, 7개. 똑같죠? 7개로. 그래서 질량수 서로 같습니다. 디귿, 나는 베릴륨이다. 1 플러스의 베릴륨이다 라고 했어요. 자, 원자번호 4번이니까 맞죠? 베릴륨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 3개니까 7이고요.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그림은 원자 A, B와 자, A와 B는 원자고요. C는 1-의 이온입니다. 그랬을 때 중성자수와 질량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시는 결국에는 이 만약에 양성자수를 알면 전자수를 알고요. 전자수를 알면 양성자수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원자, 이온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Y축은 질량수고요. X축은 중성자수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개 값을 통해서 뭐를 알아내라? 양성자 수를 알아내라. 그러면 양성자 수를 가지고 뭐도 알아내라? 전자 수도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A하고 B는 중성자 수가 같죠. 중성자 수가 같다는 말은 양성자 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A를 표시를 해보면 A는 질량수가 16이고요. 중성자 수가 8이기 때문에 원자번호 8번이고요. B의 경우에는 질량수가 15고 중성자 수가 8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7,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됩니다. C-의 경우에는 질량수가 18, 그 다음에 중성자가 8이니까 8이고요.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 이렇게 됩니다. 그렇단 말은 A하고 C가 지금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A와 C가 동위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A와 C가 동위원소가 되고요. 양성자 수는 C가 8개, B가 7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전자수는 자, C가 원자일 때는 양성자수와 똑같아서 8개인데 1- 전자 하나를 더 얻었죠. 그래서 이 C의 전자수, 근데 여기서는 C 이온이 아니라 C 원자의 전자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9개가 아니라 8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보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